광주광역시 전 자치구가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매입과 대출이 쉬워졌지만 시중 금리가 높아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적합 통보 이후 6년 만인데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건설 공사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해당 건설사는 시공 능력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는데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 사고의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페널티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유치 전담기구를 재정비하고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남 동서부 간 화합을 강조한 가운데 인천과 충청까지 의대 유치에 가세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전 자치구가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매입과 대출이 쉬워졌지만 시중금리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어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뒤에도 지난 7월까지 광주 아파트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쌓이며 부동산 침체가 시작됐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시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 등 전국 41곳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근본에 규제지역 해제된 지역이 최근 주택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값이 급등할 우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따라 광주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되고 다주택자 신규주택 담보대출 제한도 해제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적극 건의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에 광주시 5기구가 현저히 미달되고 여러 가지 금리 인상도로 해서 그 매매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봤을 때 이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광주 주택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적합 통보 이후 6년 만인데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후보지별 이전 사업비 산출을 완료하고 예비 이전 후보지 압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를 수용하는 지역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이후 6년 만으로 그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도 밟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지자체도 갖게 되기 때문에 진전돼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법적인 뒷받침은 뒷받침대로 해야 된다. 문제는 이전 후보지의 반발, 그리고 마땅히 이뤄져야 할 보상 절차입니다. 지난 2017년 광주시가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한 지역은 전남 무안과 해남, 신안, 영암 등 모두 4곳. 국방부는 당시 군사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신안은 제외시키고 고흥을 추가 후보지로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이전 후보지들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현재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전 사업비도 현 군공항 부지 개발만으로는 어려워 국비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나 개정도 필요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국비 투입 이런 문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쪽이죠.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단추가 어렵게 끼워진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국가사업화 공약부터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건설 공사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해당 건설사는 시공 능력 평가에서 일종의 페널티를 받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 사고의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게 주어진 페널티는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뿌연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였지만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올해도 10대 건설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 결과에서 현대산업개발은 1년 전보다 한 계단 내려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제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각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평가해 그 순위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사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의 평가액이 감액되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재해율과 관련한 감액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사망은 재해율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재해율하고는 어떤 추가적인 요건이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감액 규정으로 하려고 하면 국토부에서 건산법에 그런 걸 새로 반영을 하시거나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 대한 사망까지 재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민과 행인들의 경우는 사망을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건설사고 시공능력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을 할 것이고 올해 1월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 재해율은 내년 시공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유치 전담 기구를 재정비하고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남의 동서부 간 화합을 위해 목포와 순천을 포함한 가운데 인천과 충청까지 의대 유치에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국립의대 유치 TF팀이 조직을 재정비한 후 첫 회의를 열어 의지를 다졌습니다. TF팀에는 순천시와 순천대, 목포시와 목포대가 참여해 유치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치 경쟁을 벌이는 전남 동서부의 4개의 기관을 모두 아울렀고 기획과 홍보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지역 내 과열 경쟁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의대 이슈가 지역 간 논쟁으로 비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도내 유치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 국립의대 유치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고 복지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국립의대 설치 논의가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또 보건노조와 경실련 등 각 시민사회단체도 의사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충청 등 다른 광역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유치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지역 내 이해관계를 떠나서 일단 합심해서 한번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합의 과정이 좀 더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직을 재정비하고 첫 발을 내디딘 전남 국립의대 유치 TF팀이 지역 내 화합을 바탕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전남에 건립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후보지를 여수 세계박람회장으로 결정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전라 좌수영과 청정해역 가망만 등을 강조해 조만간 전라남도에 후보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해수부가 국비 1,245억 원을 들여 전남에 건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전에는 해남과 완도, 신안, 강진, 보성, 고흥 등 7개 시군이 뛰어들었고
전라남도는 다음 달 17일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1인 시위까지 벌이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반대에 막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26일 상임위 법안 통과 때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쌀 잉여 생산량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농해수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사건이 70여 건 발생했지만 폭행 가해자 구속은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1건이나 됐지만 폭행 가해자는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소방당국 차원의 홍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하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제철소 내 부두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나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안 관리부두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나 선박 안에 있던 50대 선원이 숨졌고 70대 선원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선원 4명이 선박 기관실 안 부품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1,299명, 전남에서 1,165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2,4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추석 연휴 이후 2,000명대의 신규 일일 확진자 수가 유지되면서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나주시가 한국지연난방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SRF 발전소 가동이 현실화되자 나주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설명회에서 나주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난방공사가 각각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광주 SRF 반입협력금 지급과 주민환경감시단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19일 당무위원회에서 민형배 의원이 당을 위해 노력했는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더 정교하게 검토해 빨리 복당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꼼수 탈당이란 의혹을 샀지만 당 안팎에선 당을 위해 헌신한 만큼 빠른 복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20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20일 광주시청에서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국감에서는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광주 글로벌모터스 시즌2 추진, HDC 현대산업개발 사고와 지산 IC 미개통 결정 등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내년 4월 개막하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참여 작가가 발표됐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열리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에는 영국계 가나 작가 레리 아치안풍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이란 출신 작가 아바스 아카반 등 8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기존 서구 중심의 사상 대신 자신의 미시적 경험과 이야기 등 고유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적 가치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 동안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광주 도심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강진군이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한마음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만 생태공원 코스를 30여 분간 함께 걸으며 걷기 실천을 통해 치매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강진군은 고령화 시대의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민선 8기 들어 치매 관리팀을 신설해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